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7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환경단체에서는 실질적인 원전 안전 대책은 빠져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수하고 나온 볏짚이 축산농가의 사료용으로 전량 공급되면서 토양의 산성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경북관광공사가 경북문화관광공사로 새롭게 명칭이 변경됐지만 사장 선임 절차가 차질을 빚으면서 본격적인 업무 개편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볏짚을 소사료로 전량 거둬가면서 토양의 산성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농토 황폐화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주고 볏짚을 논에 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축산농민들이 사료 부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소 먹이로 쓰일 베일링 사일리지가 추수가 끝난 들판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500kg짜리 사일리지 한 개로 농민에게 떨어지는 수익은 2만 원 선. 쌀 농사의 5분의 1에 맞먹는 헥타르당 35만 원의 부수입이 생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사료용 볏짚은 2016년 174만 4천 톤, 2017년 208만 6천 톤으로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논에 벼농사만 짓고 거름으로 돌려주는 것이 없다 보니 토양 산성화를 촉진한다는 지적이 일자 경상북도가 지난해 처음으로 사업비 10억 5천만 원으로 도내 농지 3천 헥타르에 볏짚 환원 사업을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살이 나오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뿌리를 튼튼하게 내려가지고 도복이 아주 강해집니다. 볏짚 환원 사업에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볏짚은 섬유질이 풍부해 잘 발효되지 않아 논에 볏짚을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토양 검증을 해서 유기물 함량이 낮을 경우에 2, 3년에 한 번씩 볏짚을 하는 사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볏짚을 넣을 때도 잘게 썰어서 포항시의 경우 전체 논 면적의 6%에 해당하는 볏짚을 환원하는데 앞으로 사업을 늘릴 경우 반대로 축산 농민들이 사료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볏짚은 한우의 사료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볏짚 문제도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볏짚은 절대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간 100만 톤 이상의 건초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건초 자급률은 10%에 불과합니다. 농지의 산성화도 막고 축산 농민들의 사료난도 덜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오전 도청 화백당에서 시무식을 갖고 2019년에 힘찬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올해는 모든 지원들이 변해야 산다는 각오로 공직 문화를 혁신적으로 바꿔나가 현장에서 도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포항상공회의소는 오늘 필로스 호텔에서 경제계와 노동계, 자치단체, 지방의회 등 각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신년 인사회를 가졌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재동 포항상회 회장 등은 올해는 포항시 승격 70주년으로 북방교류 확대와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을 통해 지역 경제를 되살리자고 다짐했습니다. 또 경주 상공회의소도 오늘 경주 힐튼 호텔에서 김석기 의원, 준하경 경주시장, 윤병길 의장과 지역 기업인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부가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7년간 약 7천억 원을 투입하는 원자력 안전 역량 강화 방안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원전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서 사실상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앞으로 7년간 6,700억 원을 투입하는 원자력 안전 역량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국내의 원전 설계나 건설, 운영 능력에 비해 안전 분야의 기술 혁신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진 등 자연재해와 방사선 누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원천 기술, 원전 안전성을 정밀 진단할 수 있는 가상 원자로 기술 개발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안전 분야 투자를 지금의 2배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국내 원전은 상당 기간 운영이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장기간 원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확보가 필요한 이제 기반 기술 또 혁신적인 안전 기술 등을 중장기적으로 확보를 하고. 하지만 이번 계획은 장기 연구개발 지원에만 치우쳐 있어 실제로 원자력 안전성을 높이는 데는 얼마나 도움이 될지 미지수입니다. 환경단체가 이번 계획을 4차 산업혁명과 ICT 같은 새로운 연구 경향에 초점이 맞춰진 졸속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이유입니다. 환경단체는 새로운 기술 혁신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원전에 대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실질적인 안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원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지 그거를 규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안전 강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잖아요. 환경단체는 높은 원전 밀집도로 인한 사고 가능성 조사와 혹시 모를 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 대책, 최대 지진 안전성 평가 등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토대로 원전 최신형 설비 보완과 한국형 방사능 방제 체제 수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함께 천문학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원전 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북도 내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경북 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전달 대비 0.25%, 1년 전에 비해서는 1.89%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한 달 새 안동 2.6%, 구미 1%, 포항, 문경 0.5%가 하락하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세가 지속됐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신규 공급 증가와 경기 침체로 인해 노후단지를 중심으로 한 매물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설린대학교 인산교육재단은 이사회를 열어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김영문 박사를 총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김영문 총장은 설린대 교수와 대한약사회 이사, 설린복지재단 이사장 등의 이력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관광공사를 확대 개편하겠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공약이었는데요. 여기에 맞춰 경상북도 관광공사가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로 사명을 바꾸고 현판을 새로 달았습니다. 그러나 사장 선임의 차질을 빚으면서 본격적인 조직 개편과 출범은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북관광공사가 경북문화관광공사로 사명을 개정하고 새 현판을 달았습니다. 도내 23개 시군과 협력해 미래의 먹거리인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도지사의 공약에 따른 것입니다. 문화관광공사는 앞으로 마케팅을 보강하고 특화된 상품을 개발하며 문화관광 산업을 육성하는 데 주력하게 됩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 인문 등 모든 문화적 자산을 관광 자원화해서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몰려오도록 하는 그런 기반이 조성이 됐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 임용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본격적인 조직 개편과 출범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달에 사장을 임용할 예정이었으나 도지사에게 추천할 2명 가운데 유력설이 돌던 1명이 부적격자로 판단되면서 재공모에 들어갔습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다음 달 안에 사장을 임용하고 3월까지 조직 개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직은 현재 1본부에다 마케팅을 추가한 2본부로 하고 현재 130여 명인 인원도 151명 이상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기금도 도에서 50억 원, 시군에서 50억 원 등 연간 100억씩 10년간 조성해 관광 산업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사장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할 계획이어서 오늘까지 마감인 재공모에 적합자가 있느냐가 도문화관광공사의 실질적인 출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국회 과방위 김경진 의원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은 사용 후 해결료의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전 세대를 지킬 수 있는 안전한 대책과 연구 처분까지 전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속한 부지 선정과 저장시설 건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김 의원은 올해 본격화되는 사용 후 해결료 재검토 문제 역시 난항이 우려된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5분쯤 포항시 호미곶 북동 7해리 앞 바다에서 59톤급 저인망 어선이 전복도에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선장 63살 이모 씨 등 선원 7명이 바다에 빠졌지만 인근에 있던 해경 함정이 출동해 선원들을 모두 구조했고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포항해경은 저인망 어선이 그물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배가 기울어 전복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포스코가 인도네시아 쓰나미 피해 복구 성금으로 50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 인도네시아 제철소와 인접해 있고 피해도 컸던 자바섬 판데글랑과 안야르 지역에 긴급 구호팀을 보내 자원봉사 등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지난해 인도네시아의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서도 63만 달러의 성금을 전달하고 주택 10채를 지어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낮부터 추위가 차츰 풀렸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지만 낮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오르겠고 건조특보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낮 동안 온화한 서풍이 불어오면서 추위가 누그러졌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지만 한낮 기온은 7도에서 9도로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다소 낮겠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메마른 대기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동해 중부 먼바다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는데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1도에서 영하 4도, 낮 기온은 7도에서 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3도, 독도 6도, 낮이 되면 울릉도 7도, 독도 9도입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 오후에는 울릉도와 독도에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큰 추위도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경주시 홍덕산업 2천만 원, 경주시 내남농장 이규달 대표 500만 원, 신포항농협 임직원 1동 100만 원, 경주시 보성전기주식회사 정윤균 씨 100만 원, 울진 방과후 청소년 아카데미 31만 1,280원, 경주시 양북면 와읍시장 번영회 30만 원, 울진군 후포면 연수횟집 20만 원, 후포 중앙교회 20만 원, 울진군 후포면 해송수산 김명기 씨 20만 원, 울진군 후포면 용성호 이철희 씨 10만 원, 후포 예비군 면대장 이병창 씨 10만 원, 울진군 후포면 럭키석유 10만 원, 아이코리아 울진군지회 10만 원, 울진군 후포면 905 명윤호 권민웅 씨 10만 원, 울진군 후포면 32 창성호 김대경 씨 10만 원, 울진군 후포면 3 한진호 박종태 씨 10만 원, 울진군 후포면 11 일진호 허지호 씨 10만 원, 울진군 후포면 태건호 이성상 씨 10만 원, 울진군 후포면 709 주영호 최상명 씨 10만 원, 울진군 후포면 2017 세종호 김성아 씨 10만 원, 울진군 강정구의 피자생각 후포점 10만 원, 울진군 후포면 세양호 임경석 씨 10만 원, 울진군 후포면 안동횟집 이종윤 씨 10만 원, 울진군 후포면 김만석 씨 5만 원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울릉군은 올해 6천만 원을 들여 초중 고교생 무상급식과 중고교 신입생 교복 무상지급을 실시합니다. 대상 학생 수는 모두 130명으로 울릉군은 초중 고교생 전원에게 무상급식과 교복 무상지급을 실시하는 건 경북 시군 가운데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이 개인 간병인 없이 간호사가 24시간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합니다.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은 본관 7층 71병동을 전담병동으로 지정해 정형외과, 흉부외과 등의 환자를 중심으로 병동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경주에서는 새천년병원이 60여 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4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포항 세명기독병원이 7년 연속 최우수 A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안전성과 환자 중심성 등 6개 부문을 평가했고 세명기독병원은 응급의료기관 가운데 7위, 도내에서는 1위로 평가받았습니다. 포항 세명기독병원은 2017년 응급의료센터를 증축했고 응급 전문 인력 55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전국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19년도 임금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대표단과 합의된 임금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급 2.6%와 근속수당 2,500원 인상, 정기상여금 90만 원 지급, 그리고 조리종사원의 방학 중 유급휴가 신설, 복지사와 운전원의 명절 휴가비 신설 등입니다. 포항시는 대구권 6개 대학교와 투자협약으로 건립한 향토생활관 입사생 135명을 모집합니다. 해당 학교는 경북대와 영남대, 계명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일대학교로 생활 정도와 포항시 거주 기간, 성적 등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발됩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